미국 구금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세기가 뜬다고 하는데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전자 여행 허가 또는 단기 상용 관광 비자로 일을 하다가 이민국에 체포가 된 건데요. 취업 비자 쿼터제가 있어서 굉장히 취업 비자를 따기가 힘들다 보니까 보통 관행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열흘 만에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신감 느껴져요. 좀 그렇죠. 사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재발이 되면 안 돼요. 네. 지금 뭐 저희가 마스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 현재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측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정상적으로 아마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도 포함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다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보고 정말 네. 그 강원식 비서실장은 일단 이제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그리고 기업이 신속히 나서서 성과가 있었다는 건데 구금된 근로자들이 이르면 이번 주 전세기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강제 출국이 아닌 자진 출국으로 이렇게 자진 출국이 되면 향후 미국의 재입국 시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미국 총영사의 발언에 의하면 10일 전세기 탑승이 목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도 현대차, LG 에너지 엔솔 문제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굉장히 좀 신속했죠. 신속하고 잘 또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예요. 네, 재발 방지. 네, 정말 재발 이런 방지.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하러 가서 저렇게 일을 하러 갔다가 구금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또 정말 재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요거 진짜 전문이시거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진 흐름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흐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하반기에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본인들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국내에서도 받으면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경제가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정부는 초기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제한하는 것 방법은 쓰지만 본질적인 해법은 대규모 공급이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과감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네. 잘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서울시 주택 정책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또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그죠? 네, 먼저 그 내용 먼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시장이 되고 또 연임하고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네. 이유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다. 네. 잘 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이 문제 신통기획, 뭐 모아타운 이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네네. 잘 아실 텐데 실제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된 건 거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말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것 아니냐라고 제가 비판 메시지를 냈더니 네.
오세훈 시장이 당장 발끈해가지고 네. 주택 공급이 무슨 빵 공장인 줄 아냐 이러면서 막 발끈해서 맞습니다. 무식의 소치다 막 이랬는데 아니 당신이 한 말 안 지켰다고 얘기한 거라니까. 자, 저기 의원님께서 저 페북인가요? 저기 쓰신 거 네, 한번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화내지 말고 본인이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빵 공장 얘기한 이후에 쓰신 거군요. 저건 이후에 쓴 거고요. 이후에 쓰신 그 거네요. 앞에 쓴 거는 신통기획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네네. 못하다라고 현실 지적했더니 발끈해서 네. 무식의 소치다라고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제가 쓴 거예요. 저거 먼저 읽어볼게요. 네네. 신통기획 착공 기준 주택 공급 0. 오 시장님이네요. 진짜 0. 네, 주택 공급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렇죠.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저렇게 복잡하게 뭘 엄청나게 했었죠. 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신통기획, 모아주택 모두를 합쳐도 사업인가 기준 예상되는 주택 공급 세대 수는 1만여 세대에 불과하며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의 경우 주택 공급 세대 수는 사실상 0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신통하게 아무 공급을 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 신통이 뭐냐면 신속하게 통합을 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신속한 것도 아니고 통합도 안 됐다. 맞아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신통한 무능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네. 오세훈 시장이 강조했던 신속도, 통합도, 공급 확대도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바로 또 메시지를 냈어요. 오세훈 시장이. 네. 요즘 오세훈 시장이 되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꼭 반박을 해요. 되게 라이벌로 생각하시네. 네. 그렇죠. 짜증나거나. 근데 이제 반발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은 그렇게 빵 공장에서 빵 만들어내서 신속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왜 모르고 비판하냐라고 했는데 전 딴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세웠던 본인이 했던 말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빵 공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번 그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데에는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는데. 정부의? 네, 정부의 공급에? 그 공급 정책. 정부의 공급 정책에 있어서 약간 그 균형 맞춘 부분은 있겠죠. 네. 저도 이제 구체적 내용과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아직 못 들어봐서 그 네.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은 이거죠.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느니 뭐 속도를 더 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임기 끝나가거든요. 그렇죠. 아니 18.5년 걸리는 거를 신통기획 만들어서 13년까지 줄여놨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부터 13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고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하네요. 여건이 늘 전 정권 네. 탓하는. 맞아요. 네. 전임 시장이면 박원순 시장을 네, 얘기하는 박원순 건데요. 시장 얘기하는 본인이 시장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지금. 벌써 네 번째 시장 아닙니까? 시장 본인이었다는 거. 그렇죠. 본인 벌써 네 번째 시장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시장하기를 귀찮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건가요? 아 참 왜 명태균 수사는 갑자기 중단이 그 됐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명태균 관련된 수사를 하던 인력 중에 일부가 네. 핵심 인력이 김건희 특검 쪽으로 와 있대요. 아, 근데 이제 김건희와 네. 명태균 관계를 수사하잖아요. 그분들은.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인가요?에서 진행되던 명태균과 오세훈에 대한 수사는 약간 빠졌군요. 답보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이 부분도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 검사님들이 일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하게 지금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게 아니, 3대 김건희 특검을 특검법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고 네네. 그럼 서울중앙지검은 계속해서 아.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명태균과 이런 쪽을 수사해야 이준석 해야 되는데 되는데 중앙지검이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멈췄네요, 진짜.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그러니까요.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꾸 박주민 의원이 긁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스탄 때도 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누리집에 그 홈페이지에
오세훈 TV라고 해서 올라온 영상 올라온 것도 까고 네, 네. 박희영 용산구청장한테 안전 대상 준 거 가지고도 까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피곤하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